그 어떤 문제도 피해갈 수 없는 수학의 백신 백은하입니다. 오늘은 상위 1% 수학을 잘하는 최상위 1% 아이들의 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 중간고사가 끝난 다음에 본인의 행동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상위 1%의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될 수 있는가? 아니, 난 상위 1%는 바라지도 않으니까 4% 안에 들어서 제발 1등급만 되기를 바라는 학생들이라면 이 영상을 꼭 자기 것으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꼭 자기 것으로 만드시길 바래요. 얼마 전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어떤 한 교수님의 강연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 강연은 실제로 제가 그 대학교에 가서도 강의를 본 적이 있었고, 실제로도 그때 이제 그 교수님께서는 원래 심리학 교수님이신데, 제가 말 돌려서 하려니까 원래 돌리지를 못하는 성격이라 김경일 교수님이세요. 김경일 교수님이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이신데, 제가 이제 저희 교수님 추천으로 이제 그 김경일 교수님 수업을 잠깐 도강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강의가 몬티올의 딜레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수학과 연결되어 있는 이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여서 되게 적으로 이 수업이 되게 감동적이었던 수업이었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TV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이 김경일 교수님의 강의를 보게 되는데, 김경일 교수님이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언제 촬영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거는 얼마 전에 그 EBS에서 상위 1%의 비법이라는 무슨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정말 우리나라에서 영재라고 하는 상위 1% 아이들의 행동 습관을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결론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면은 이거를 방송을 해야 되는데 크게 다르지 않은 걸 가지고 어떻게 방송을 하느냐. 이제 이렇게 자문을 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그 학생들이 다른 아이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을 찾아내셨고,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도 학생들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메타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메타인지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아는 거와 모르는 거를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이 내용을 들었어. 근데 이해를 했을 때 이해 능력과 진짜 나의 문제풀이 능력은 항상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 다 알 것 같은데 내가 풀면 잘 풀리지 않아? 그거는 자기께 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메타인지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오늘 이 단원을 공부했는데 이 단원을 내가 진짜 정확하게 아는 건지,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는지. 그래서 반에서도 보면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다른 친구한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교실에. 저도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설명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어쩌면 그래서 지금 수학 선생님이 됐나 봐요. 근데 이제 설명을 한다라는 건 내가 정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에도 내가 이 내용이 정확하게 내 게 아니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완벽하게 소화가 돼서 내가 학생들하고 평소에 많이 느꼈던 사항들을 제가 이렇게 학부모님들 아니면 학생들하고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내가 학생들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처럼 이제 수학이라는 과목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는지의 메타인지가 되게 중요한데, 자, 이번에 중간고사가 딱 끝났죠? 자, 중간고사가 끝난 이 시점에 자, 양심에 손을 얹고 난 시험이 끝나자마자 내 수학 시험지를 확 구겨갖고, 이제 간혹가다 학생들 시험지 갖고 오라고 하면 시험지가 구겨져 있는데, 그래서 또 선생님이 갖고 오라고 하니까 열심히 이렇게 펴서 갖고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 구겨서 이렇게 하는 친구들, 요런 친구들은 메타인지가 이제 분명히 떨어지는 친구예요. 왜? 그리고 앞으로 향후의 발전 가능성도 더 적죠. 항상 시험이 끝나면 내가 이 시험을 잘 받건 못 받건 간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처음부터 1번부터 끝까지 풀어봐야 돼요. 이번에 병정고등학교 2학년 수학시험이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시험지를 딱 갖고 왔을 때는 학생이 시험지 갖고 와서 그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다 어려웠다고 하고 1등급 컷이 74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평균이 40점대가 나오고,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평균이 40점대라는 건 찍어서 푼 학생과 풀어서 푼 학생이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하지만 시험 문제가 마지막 뒤에 세 문제는 변별력을 요하는 문제였지만 앞에서부터 애정을 가지고 하나하나 보면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새로운 개념을 넣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아이들이 어렵다라고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시중에 널리고 널렸던 유형서 문제에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그 아이들에 대한 애정을 듬뿍 담아서 문제를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은 그냥 콱 구겨서 다시는 안 봐 이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자기가 시험을 못 봤기 때문에 나는 이걸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회피형. 난 시험을 못 봤으니까 그 시험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하지만 어떻게 자기의 반성이 없이 앞으로 향후 미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한글 저희 팀장님이 워드로 다 쳐주셔서 그거를 병고 아이들한테 시험지를 다 줬어요. 그때 처음에는 병고 2학년 애들이 딱 오고 나서 얼굴에 막 다 내천자를 나 시험이 끝났는데 선생님이 우리 중간고사 보고도 싶지 않은 시험지를 다시 풀라고 해. 되게 막 우울한 표정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시험지를 1번부터 제가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풀이를 해줬어요. 1번, 2번, 3번. 자, 그랬더니 그때부터 조금씩 학생들의 표정이 이렇게 피더라고요. 나만의 혼자만의 착각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냥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시험지였는데 1번, 2번 보니까 그러더니 이제 집에 가면서 한 학생이 선생님 제가 1번부터 15번까지는 솔직히 생각보다 너무 잘 풀렸어요. 그런데 시험이 끝난 다음에 친구들이 다 너무 어려웠어 하길래 왜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자기는 개념 중심적으로 공부를 해서 문제를 암기하고 유형별 문제를 풀었던 그렇게 수학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하나를 그 안에서의 내가 갖고 있는 개념들을 이용해서 풀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시험이 끝났을 때 내 시험 문제를 분석하고 우리 학교 시험이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그리고 선생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출제하셨는지 출제자의 관점에서도 다시 보고 정확한 자기의 지금 현재 위치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메타인지가 떨어지는 학생들 중에서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내가 고1 때는 정말 수학을 잘했었는데. 계속 그 과거에 얽매여 있는 거죠. 지금 현재의 자기 위치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과거에 얽매여 있는 친구들은 이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또 적잖아요. 그래서 과거도 있고 그 대신 반성은 해야 돼요. 내가 이번에 본 시험을 통해서 나의 지금 앞부분, 예를 들어 미적분학이면 미적분학 파트 1에서 부족한 단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미분을 잘해야 그거의 역과정이 적분이기 때문에 기말고사 대비를 위해서도 중간고사를 확실하게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수학을 정말 잘하는 학생들은 그걸 통해서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배운 내용에 대한 개념을 말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게 진짜 개념 공부라는 거. 내가 치환적분과 부분적분을 배웠으면 그 치환적분과 부분적분의 원리와 걔가 어떻게 해서 나왔고 어떻게 해서 써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 문제 정도까지도 자기가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정말 수학을 잘하는 여러분은 1%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4%를 목표로 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다른 사람한테 말로 설명하세요. 그 전에 이번에 본 중간고사를 다시 한번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혼자의 힘으로 푸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기말고사 때는 꼭 좋은 성적 거두기를 선생님이 간절히 바라고 옆에서 큰 힘이 되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